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또 강의를 들려주실 명희 선생님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의 장, 지금 이 순간에도 줄줄 새고 있을 수 있다. 장이 샌다고요? 이 세 분 중에서도 장이 줄줄 새고 있으실 듯한 분 계세요. 너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영재 동생이에요? 네. 영재 동생 왜? 장이 제가 장이 샌다고요? 네. 장이 줄줄 새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비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 네. 장이 샌다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멍이 뚫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싱크홀처럼 큰 구멍이 아니라 네. 소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풍선에 바늘만한 구멍으로도 물이 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큰일인데? 소장에 생긴 작은 구멍으로도 독소, 세균, 또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빠져나가서 전신을 돌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어머. 그 염증이 살을 찌게 만들고 비만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장에 구멍이 나기가 쉬운 거예요? 비만하신 분, 아,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소화불량?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소화불량이요? 소화불량도. 네. 그래서 오늘은 소화불량이 심해서 살이 쪄서 고민인 분과 네네. 소화불량을 고쳐서 살을 뺀 분과 함께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퀴즈를 푸실 주인공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20대부터 지금까지 소화불량으로 10kg가 찐 임혜정입니다. 소화불량을 고치고 16kg를 뺀 이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시작부터 쇼킹하네. 16kg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요. 소화불량 고치시고는 살을 16kg 빼셨다고요? 네, 오. 16kg 뺐어요. 그 전에 봤던 사람이 전못 알아봐요. 진짜로. 예. 저도 못 알아뵀어요. 반대로 임혜정님은 소화불량 때문에 살이 찌셨다고요? 네. 소화불량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친구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방구도 자주 끼고 트름을 그렇게 많이 해요. 달고 살던데. 네. 예. 저는 배에 그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참고 계속 참다가 보면 또 막 찌른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막 너무 찔러가지고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들겨요. 막 두들겼다가 이렇게 꼬집었다가 배출을 시켜요. 우리가 이제 심한 얘기로 튜브 짜내듯이 인위적으로 꾹 눌러서 방귀로 배출을 네, 그래야 맞아요. 속이 시원하니까. 맞아요. 그럼 배 아프게 찌르는 게 없어져요. 예. 사실은 이 뱃속에서도 소리가 나는 건 대장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혜정님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대장이 더 열심히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하. 아니 제일 심한 건 또 두통이에요. 어떤 머리가 뻐개져요. 그럼 사람들이 머리를 만져봐요. 그럼 차가워요. 차가운데 어머. 머리가 뻐개지듯이 막 왜 그러지? 망치로 어무튼 이를 말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 이거 관련이 있대요? 있대요. 어떻게 해요? 소화 안 되면 가스가 위로 올라가서 두통이 있대요. 장에서 가스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 맞냐 아니냐라는 걸로 표현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네, 이 장은 제2의 뇌다.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즉, 장 속에서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 이 상황이 뇌로 전달이 돼요. 네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서 장에 염증이 생길 경우에 뇌에 이 상황이 전달이 되면서 두통이 오는 거죠. 정말 예. 소화제와 두통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을 정도예요.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데 임혜정님의 고질병, 예. 소화불량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콜센터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앉아서 이제 전화하셔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콜 끝나면 그게 짧든 길든 긴장이 이제 늦춰지고 뭔가 좀 했다, 예. 뭐 일을 했다, 보상으로 또 뭘 먹고. 네. 간식과 아, 지금 책상 위에 있는 본인 간식. 책상인 거예요. 이게? 네, 저 책상. 저 고구마에 망고, 오렌지, 과자. 나는 마트의 한 코너인 줄 알았어 지금. 하나, 그러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선풍기 옆에 저 비닐봉투에 싸져 있는 거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저거 뭐야? 피자. 피자요? 피자. 이야. 아, 피자는 저거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제 먹고 싸뒀다가 가져와서 이제 오늘 데워 먹으려고 아침에 오면 싹 차려놔요. 아, 저녁에 갈 때는 깨끗한데 이게 그런 거 같다. 이게 혼자 오면 혼자만 안 먹잖아. 옆에도 주고. 저도 받고. 서로 받고 네. 주고받고 하면서 골고루 저렇게. 나 애기 100일상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서랍에 또 아이고. 있어요. 서로. 아유, 한 20kg 쪄야 되는데 10kg만 찌셨네요, 지금. 몸무게 갑자기 찌신 게. 직업상 진이 빠지시니까 이게 간식을 맞는- 스트레스 받으면 간식을 맞아요. 먹을 수밖에 네, 없죠. 네, 맞아요. 그 혜정님은 그 근무하시면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저희가 이제 9시간 중에 1시간은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도 좀 많이 안 쓰고 앉는 거 막 좋아하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8시간이 넘게 앉아 있어요. 그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의자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야, 의자병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는 근데 건강을 얼마나 해치길래 이런 병명까지 나왔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은 비만은 물론 네. 무려 30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우, 30까지나 돼요. 네. 30까지요. 네. 그런데 그 혜정님 그러면 살찐 거 말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확실히 살찌니까 무릎이 좀 아프고 요즘은 계단 오를 때 막 숨이 차요. 그래서 막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좀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협심증. 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렇죠. 협심증이란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네. 비만하면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5배에서 2배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옆에 계신 이현희님은 소화불량 고치고 살을 16kg를 빼셨다. 네. 대단하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근데 부럽습니다. 또 임혜정님만큼 소화불량이 좀 안 심해서 가볍게 16kg 뺐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 젊을 때부터 소화불량이 좀 많이 안 됐었는데 변비도 좀 심했고 변비까지 있었으면 뭐 3일에 한 번쯤 갈 정도로 여행 가면 뭐 며칠씩 더 오래 맞아요. 못 보고 막 여행 가면은 또 아예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힘들어요, 참. 근데 소화가 이제 잘 되면서 16kg가 빠지고 이렇게 몸도 가벼워지고 조금 더 여자다워진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만큼 자신감도 오르고. 네. 그리고 예뻐졌다. 아니, 선생님, 저 소화불량을 해결하면 이 살이 빠질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네,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위장이 마비되는 환자들을 실제로 모아서 체중을 재봤더니 네. 저체중은 10%였고 비만은 3배, 30%나 됐습니다. 오. 그 얘기는 뭐냐? 예. 소화불량을 해결하면 살도 뺄 수 있다. 어. 네, 그 증인이 바로 오늘 출연자분이신 이은희님. 그러네요. 그럼 반대로 그럼 소화불량이 되면은 예. 살이 찌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장 안에서 썩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찌꺼기가 되는 거죠. 예, 염증이 자꾸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아하. 독소가 나와.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맨 왼쪽이 소장입니다. 네. 그 소장을 확대하면 저렇게 뾰족뾰족한 융틀들이 빼곡하게 보입니다. 그 융틀 하나하나 안에는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소가 저 융틀을 거쳐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 융틀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사진이에요?
어머. 소장에 이렇게 주름과 돌기가 많은 이유는 네. 소화된 음식을 최대한 흡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인의 소장은 평균 6m 정도입니다. 우와, 이것을 기네요. 펼치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아, 면적이? 면적이. 네. 너무 어려운데요? 1번 82제곱미터. 전용 면적 25평입니다. 이것도 넓은데. 전용 면적? 전용 이거 면적입니다. 아파트. 25평이요? 예, 2번 112제곱미터. 전용 면적 34평입니다. 야, 저렇게 크다고? 3번 198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60평입니다. 오야. 이야. 말도 안 돼. 60평이요? 예. 아니 전용 그러니까 면적. 제 몸속에 있는 소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 몸속에 그게 네. 저렇게까지 크다고요? 네. 나 25평도 놀라운데 사실. 예. 그러니까. 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입니다. 아, 힌트인가요, 예, 선생님? 힌트입니다. 오. 이게 몇 평대의 아파트 면적과 야, 비슷할지 6m. 네. 자, 어떻게 했었나 볼까요? 다양한 평수네요. 아, 둘선 씨 소박하게. 소박이 아니라 내 몸 안에 60평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래만 쓰셨어. 그렇죠. 60평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몸 안은 25평으로. 저도 25 둘 중에 하나 정도?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중간 정도 34평이면은 그래도 좀 포근할 것 같아. 제가 근데 이 60평이나 된다고 쓰셨어요. 가장 길다 그래가지고 가장 긴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 가장 긴, 맞아요. 가장 우리가 긴 장이에요. 아파트 소장이. 60평짜리 봐봐요. 얼마나 커요. 예. 화장실이 몇 개고 그 안에. 저는 진짜 제가 살고 싶은 평수. 어, 네, 진짜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자, 뭐 물론 무조건 답은 있네요. 그렇죠? 답은 있죠. 골고루 셋 중에 나왔는데 하나. 볼까요? 예. 정답은 3번. 어, 198제곱미터입니다. 진짜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넓고요. 아니, 내용 너무 많네? 그 오늘의 주제인 와. 이 장누수, 새는장 증후군일수록 아하. 이 면적이 좁아져요. 그러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뚱뚱한 사람들은 영양분의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고 몸에 독소가 생겨요. 우리 거꾸로 생각했어. 영양분 그쵸. 쭉쭉쭉쭉 해서 얘가 살이 찌나? 그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쵸. 거꾸로. 소장의 면적이 약 60평. 네. 198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데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죠?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네.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왼쪽을 보시면 왼쪽이 건강한 소장입니다. 네. 하지만 오른쪽 소장은 어떤가요? 빈틈이 있어요. 그죠? 앞에 노수가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장점막 세포 사이사이가 딱 붙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사이가 벌어지면 이 네네. 틈으로 독소와 세균 또 소화가 덜 된 음식과 같은 것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영양분의 공급처였던 장이 갑자기 독소 공급처로 바뀌는 겁니다. 저 누수가 생긴 장벽이 제 장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건강한 장벽이 왜 저렇게 누수가 생기는 그 틈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 발톱, 무좀이나 여성 질염 아시죠? 네네. 그렇죠. 그 병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있는데요. 네. 캔디다균이에요. 네네. 이 균이 장에 생기면 장벽에 틈이 생겨서 아하. 또 장누수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저게 구멍을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러네. 또 나이가 들면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아요. 그죠. 그러면 점점 더 장누수가 생깁니다. 이 밖에도 가공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 무엇보다 그 소화 불량으로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고 장에 오래 머물면 장에 틈이 생깁니다. 아, 장 사이 틈으로 빠진 독소와 세균은 어디로 갈까요? 아까 그거네 그림에서 그 사이로 빠졌는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 어디로 가지 걔네가? 내 몸 아닌데 어디로 갈까? 자, 다 쓰셨습니까요? 네. 예, 자 보겠습니다. 그렇지. 배로 간다. 배 좋아요. 배 좋아한다. 분명히 배입니다. 분명히 배예요. 배라고 쓰셨어요? 아까 전에 좀 생각해가지고. 이게 배에 가 있는 건데? 아, 배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배 어딘가로 간다. 결국은 다른 장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위로도 가기는 해요. 네. 혈관으로 가기는 해. 네. 정답은 바로 혈액입니다. 피로 가는구나. 누수가 생긴 장벽을 사진을 보면 미세 육모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새에 독소, 세균, 음식물들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이런 이제 독소 반응이 계속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혈관벽에 붙어서 혈관벽을 덕지덕지하게 만들어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지만, 이 맞지만. 독소가 바로 들어가는 곳은 혈액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 이게 혈관으로 온몸에 엄청 가긴 하지만 금방 혈액에 퍼지겠네요. 들어가는구나. 온몸에 독소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 독소들이 떠돌다가 여기, 저기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독소를 못 돌아다니게 빨리 어딘가 가두고 싶겠죠. 네. 그죠? 그렇게 빨리 가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속에 독소가 많으면 예. 복부에 예. 내장 지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오래 안 씹으면 막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혹시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독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밥 빨리 먹으면 안 네. 되는구나.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라. 식사하실 때 정말 꼭꼭 죽이 되도록 예. 씹어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수년째 소화가 안 되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네. 또 소화 불량 때문에 두통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렇죠. 살까지 10kg나 찌셨고 이 모든 게 장이 새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임혜정님은 두통만 심한 게 아니라 또 면역도 심하게 떨어지셨을 건데요. 네, 제가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 네. 좋습니다. 장이 세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예. 이거는 뭐, 예. 이건 너무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장이 세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서로 장이 셀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다들 맞추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바로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70%나 있어요. 네. 70%요? 그 군대에서 병력을 배치할 때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군인을 배치할까요? 무조건 전방에다가 포진시키죠. 바로 소장이 우리에겐 최전방입니다. 우리가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먹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음식과 함께 나쁜 균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 균이 어디서 오느냐? 다 소장으로 옵니다. 소장으로 오는군요. 네,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최전선 기지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의 70% 정도가 소장에 탑재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저희 엄마가 심장병 2번이나 그 수술 2번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네. 심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것처럼 장 건강도 유전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유전될 것 같아요. 저는. 유전은 무서워. 근데 만약 되면 저는 네. 부모님을 너무 원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큰일 났네요. 자, 알겠습니다. 장 건강은 유전일까? 이거 좀 아닐까? 잠깐 퀴즈로 내니까 예.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장은 제가 안 씹어서 삼켰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예요. 그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저도 X 저는. 정답은 O입니다. 이거 봐. 처음에 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 장 건강이 유전이 되는 이유는요. 사실 한 집에 살면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이 비슷하죠. 밥 그렇죠. 빨리 영재 씨 빨리 밥 드신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뭐 거의 1분 컷이죠. 저도 밥 진짜 빨리 먹거든요. 막 씹었냐고 막 친구들이 물어봐요, 막.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소화 흡수 기능의 저하가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환자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어머니, 그다음에 따님, 아들 3명이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네. 엄마는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었고 네. 또 딸은 비만인데 비만뿐만 아니라 1년에 생리를 2번만 하는 생리 불순에다가 또 난소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들은 말랐는데 우울증이 있었어요. 예. 병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거든요. 산부인과, 예. 정신과, 내과. 맞아요. 근데 다 다른 과를 안 가시고 예. 가정의학과 선생님 만나러 오셨어요? 물론 저한테 오기 전에 산부인과, 정신과, 내과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 예.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오신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가족들 모두 심각한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셨어요. 와, 이건 진짜 놀랍네요. 세 병이 다 예. 거기서부터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뿌리는 하나. 아까 제가 독소가 전신적인 장기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근본 드렸죠. 원인이 그거였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저는 그러면 소화불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식사를 좀 바꾸셔야 돼요. 잠깐만. 어머, 갈수록 많아지네. 김혜정님 평소 식단인데요. 아침, 점심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은 양이 너무 과하십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채소가 없습니다. 저희 집 식단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혜정 씨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외식도 하루 종일 잘하시고. 근무하시다가 나가면 그쵸? 제가 네.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만남이 많아요, 일단은. 네.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상은 사람들을 만나요. 네. 만나면 당연히 외식을 하겠죠. 이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식 문화입니다. 외식이? 이런 음식들이 장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그 외식 후에 꼭 드신다는 이것도 꼭 끊으셔야 합니다. 후식이요? 나 후식 너무 좋아해. 식후에 먹는 디저트들에는 네. 당분이 참 많습니다. 아, 근데 저 너무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과자, 빵,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액상과당과 설탕인데요. 밀가루와 설탕 중에 장 건강에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야, 더 나쁜 거? 둘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더 나쁜 것. 자,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밀가루가 생긴. 정답은 밀가루입니다. 그렇지. 어떡하실까요? 맞아요. 설탕 안 좋잖아요. 설탕 안 좋아요. 예. 더 안 더 좋아. 안 좋아. 더 안 좋은 거. 바로 장에 구멍을 내는 가장 큰 침입자. 밀가루의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이것도 몰랐네. 8주간 밀 전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쥐에게 줬더니 유해균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장누수에 지방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식사 후 디저트가 네. 이제 장 건강에 굉장히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아둬야겠어. 우리 꼭 먹고 나면 디저트 요즘 젊은이들은 다 먹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밥배랑 빵배랑 따로 있다 이런 얘기 맞아, 정말 맞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혜정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시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장의 소화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또 움직이지 않아서 더 빨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잘 가려 드시면서 속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몰랐던 내용들이 오늘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누수가 이렇게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네, 맞아요. 라는 거 예.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김혜연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산다. 약사 이수희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약국에서요 의사 처방 없이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뭘 것 같으세요? 정답. 말씀해 주세요. 말았어요. 예, 뭐예요? 죄송해요. 예. 소화제하고 두통약 아닐까요? 제가 그렇잖아요. 소화 안 되고 두통 동반해서 같이. 오고 하니까. 임혜정님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소화제와 두통약 그리고 하나 더 소염진통제를 사가십니다. 그러니까 소화와 염증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트로. 말 나온 김에 꼭 알아두면 좋은 가정상비약 소화제 얘기 잠깐 드릴까요? 네. 예, 너무 좋다 이거. 네. 그런 거 좋죠, 맞아요. 좋다.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는요, 이게 기능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위에 운동을 도와주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음식 먹으면은 위에서 딱 걸려가지고 얹힌 것처럼 잘 안 내려가는 경우 있고, 또 이 꺾어 이제 트름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운동을 좀 도와줘서 쑥 내려가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가스 차면 이제 빵빵해지면서 배도 아픈데, 이때 이제 가스를 제거해주는 가스 제거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우리가 소화제라고 흔히 알고
알고 있는 소화제 대명사 소화효소제입니다. 소화효소라고요? 소제. 소화효소제? 네. 말 그대로 효소를 이용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건데요. 네네. 대부분의 소화효소제들은요, 이 동물의 췌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고기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신 분들이라면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이건?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어떤 곡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화효소제는 어떤 동물의 췌장에서 추출한 효소일까요? 췌장? 와, 여기 저는 이걸로. 이런지는 몰랐네. 췌장에서 추출한 효소로 우리가 소화제 만드는지도 몰랐고. 다 우리에게 친숙한 네. 동물이죠. 평상시 때 우리가 다. 친숙해요. 네. 예, 적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박남매가 박남매가 소를 선생. 적었네. 소는 아낌없이 다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 그리고 그래요? 또 아기들도 보면 소에서 나오는 우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소화제에서 오, 어머. 잠깐만요. 돼지가 많이 먹잖아요. 생각은 이건 아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 하니까 바로 고치고 싶네요. 사실 정답은 2번 돼지입니다. 맞았어. 진짜? 우와. 아, 돼지는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게 없나? 맞추고도 놀랍네요, 진짜. 네. 돼지 췌장을 가지고 이 소화제를 만듭니까? 돼지가 우리 인간의 소화 효소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돼지 췌장으로 소화효소제 만드는 건 제가 지금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화효소제가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돼지고기에 민감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이 돼지고기에서 추출한 소화효소를 드셨을 때도 같이 이제 민감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또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복용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소화가 안 돼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소화제를 달고 살잖아요. 처방까지 네. 받아가지고. 네. 근데 장기적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있나 해서 좀 걱정이긴 해요. 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뭐 어떤 의약품이건 장기 복용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소화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소화 기능이 조금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현희님은 3개월 만에 16kg 감량하신 이 방법이 소화 불량을 고치면서 그렇죠, 없어지면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뭔가 다른 걸 먹으면서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동물이 아닌 곡물을 먹고 부작용 없이 그렇게 네, 소화불량을 극복했답니다. 그럼 곡물로 만든 효소 그쵸. 같은 거를 네. 드셨고. 아, 곡물 효소도 따로 있습니까? 예. 오. 저도 곡물 효소는 조금 처음 듣는데. 그거 어떻게 드셨어요, 그럼요? 점심 먹고 한 포, 저녁 먹고 한 포, 그렇게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16kg 싹 그거 먹으면서 싹 빠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물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곡물 효소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치킨, 삼겹살 막 좋아요. 지금 나온 사진을 다 좋아하시네요. 다 좋아하죠. 오. 라면 장난 아니었죠. 라면 드시고 뭐 공깃밥까지 드시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라면은 건빵이지 당연히. 너무 기본 질문이시다, 선배님. 그러니까 라면 짜장면 먹으면 소화가 하루 종일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더부룩해요. 더부룩하죠. 근데 짜장면 먹어도 그더라고 너무 달라요. 정말?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요. 아니 진짜 짜장면이 진짜 소화시키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짜장면까지? 곡물 효소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곡물인지는 또 안 알려주시네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현희 님이 드시고 소화 불량도 잡고 또 체중 감량 효과까지 보셨다는 이 곡물 효소 정말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은 있는데 소화가 정말 잘 안 되는 짜장면. 그렇죠. 그 짜장면에 이현희 님이 매일 점심 저녁으로 챙겨 드신다는 곡물 효소를 넣고 잠시 더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2분 뒤에 짜장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떤 곡물 요소를 지금 부었고요. 네, 그리고 곡물 요소를 넣고. 똑같이 이제 비벼서 먹어야 되니까 비벼 놓고 자. 좀 기다리는군요. 어머. 뭐야? 물 생겼어. 물 생겼어. 확연히 달라진 게 보이시죠? 네. 오, 예.
아, 저렇게 된다는 건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물이 생긴다라는 건 지금 이미 분해되고 소가 있다는 일을 건가?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선생님. 네. 이 소화 안 되는 짜장면도 저렇게 쉽게 소화시켜주는 저 곡물 효소 도대체 뭡니까? 저 진짜 급합니다, 아까부터. 네, 그 곡물 효소의 이름은 네. 그게 뭐지? 이름은 이름은 이현희님께 직접 들어볼까요? 숨 넘어가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가르쳐 드릴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이름 뭐예요? 오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 진짜. 가방 들고 들어오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어머. 네. 오, 금수고 거기에 나오네요. 넣어가지고 아, 이게 소화불량을. 그 이름이 뭡니까? 이거 바로 카무트 효소예요. 카무트 효소. 카뮤트 효소. 나 좀 줘. 예. 저 좀 주세요. 카뮤트 효소. 저한테 보내주신 게 이거 아닌가요? 그쵸? 맞습니다. 일전에. 그쵸? 네. 맞아. 예. 내가 이거 먹었었어. 선배님도 카무트 효소 오. 그러면 약사님께 받으신 거예요? 오. 전 다이어트하라고 MC 홍일점이라고 저만 챙겨주신 줄 알고 기분 좀 좋아라 했더니 아니, 저는 제가 저는 건강 제일 안 좋으니까 후일점. 저만 챙겨준 줄 알고 아까 전에 대기실 잠깐만. 가고 우리 고마워요 이랬거든요. 우리 3MC 남매들한테 이렇게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약사잖아요. 역시.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우리가 또 함께 나눠야죠. 네. 그래서 이현희님이 드시고 또 소화불량 싹 없애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받은 바로 카무트 효소 제가 우리 세 분 MC께 각각 보내드렸거든요.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저녁 먹고 먹었는데 네. 이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진짜. 편하네요, 저녁 속이. 드시고. 네. 카무트 효소 먹고 나서 화장실 갔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지 입고 벗고 할 때 왜 네. 허리 둘레 있죠? 이 라인이 좀 좋아졌어요. 저는 원래 화장실 가면 하몽차자거든요. 근데 요거 먹고 난 뒤에 환기 카무트가 그러니까 곡물인 거죠? 네, 카뮤트는 곡물의 일종이죠. 그리고 카뮤트 100%로 만든 게 맞습니다. 어. 네, 카뮤트는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해서요 이 주식으로 섭취했던 고대 곡물입니다.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됐다는 또 전설도 존재하는데요. 네. 그래서 들었구나, 네. 맞아. 야, 어찌 보면 그 수천 년 전에 곡물이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난 거네요. 그렇죠. 미국 타임지에서 건강한 식품 50가지를 선정하는 데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박두선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건강한 천연 발효빵 만드는 빵집 네,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효빵을 만들게 되신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게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 빵은 잘 못 먹고 네. 천연 발효종이라고 하는 그 빵을 먹어야지 소화가 잘 돼요. 우리 몸에 효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먹은들 효소가 부족하면요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 소화를 못 시키고 이게 위와 장에 음식물 찌꺼기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아, 독소가 만들고 독소가 문제예요. 이 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걸 내독소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가 보다, 그죠? 25세에서 30세 건강한 성인 남성들을 모아서요. 아침 9시에 빵과 잼 그리고 바나나, 지방이 들어간 식사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단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액 속의 독소 수치가 2배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1시간에 2배가 되는데 그럼 소화 불량인 사람들은 그렇죠? 무섭네요, 이게. 엄청나게 맞습니다. 음. 우리가 혈액 속에 이제 독소가 돌아다니게 되면 그게 염증을 부르고 또 그 염증이 지방세포를 키우고 그래서 살이 찌게 만든다고 우리 배우셨잖아요.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독소 네. 수치가 2배로 오른 실험자들, 이 실험자들의 이 염증 지표 역시 2시간 후에 상승되기 시작해서 4시간 후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네. 기름진 거 먹고 탄수화물이 많은 빵이나 면 같은 거 먹으면 네네. 예. 소화가 더 안 되는데 그럼 그
독소도 더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걸까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독소도 더 소화가 안 되는 만큼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건강한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고지방 식단을 제공을 했더니 혈액 속에 있는 독소 수치가 무려 7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좀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식단 관리를 한 쪽은 독소 수치가 31% 감소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집에 이렇게 더운 날 쓰레기 안 치우면 어떻게 되죠? 냄새 나고 막 벌레 쪽팔이 생기고. 벌레 생기고 맞아요. 많이 나죠. 우리 장도 다를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우리 장에 쌓이면 장내 환경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쓰레기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에는요, 좋은 균은 사라지고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면서 음식물의 부패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네네. 이 장에 산다고 이제 앞에서 배웠거든요. 네. 그 면역세포 다 죽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효소가 부족하고 잘 분비되지 않게 되면요,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소화효소를 보충해주게 되면 장내 세균종이 개선되면서 유해균도 좀 줄어들고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대한비만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희님이 살이 한번 싹 빠지고 나서 요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카모트 효소를 6개월 정도 천히 먹었는데 소화 불량도 처음부터 좋아지고 네. 3개월 지나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요요 현상은 없고요.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아요. 체질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체질도 바뀌고. 네, 지금 이현희님은 카모티 효소를 드시고 나서 소화불량을 극복하고 16kg 감량에 성공하셨는데 살이 좀 쪘을 때 관절 염증에다가 또 부종도 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도 너무 아팠고 부종도 아주 심했거든요. 이제는 막 걸어도 가볍고요. 네. 무릎도 안 아프고 매일 운동해도 에어로빅 매일 하거든요. 오. 어떤 없이 뭐 다 하고 네. 건강해지셨네요. 진짜 건강해졌어요. 예. 야,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맞아. 살이 빠지니까 이제 무릎이 안 아프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소화가 싶습니다. 잘 되니까 이게 당연히 좀 빠져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실 때 눈빛이 너는 아직 멀었지 이런 눈빛으로 계속. 아니 그렇게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아니, 자신감이죠. 그러니까요. 오. 소화와 또 염증이 좀 같이 다니거든요. 아마 살이 빠지기 전에 무릎도 조금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혈액 속에 독소가 다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염증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많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날씬하고 지방세포가 없는 분들도 소화가 안 되게 되면요,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은 더 늘어나고 네. 결국 비만 체질로 바뀌면서 전신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음식을 먹으면요, 이게 소화를 잘 시키고 빨리 또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우리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날 막 찌뿌둥하고 더부룩하고 그렇죠. 하죠. 얼굴 근데 우리 붓고. 밥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운동하면 소화 잘 되고 또 건강한 기분 들죠. 네. 그게 바로 빠른 소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100% 천연 발효 곡물 효소인 카무디 효소가 이렇게 빠른 소화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버터가 들어간 빵이 있습니다. 네. 한쪽에는 물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카무디 효소를 섞은 물을 넣어 볼 텐데요. 교실은 재밌겠네요, 진짜. 이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빵이 어떻게 될까요? 오. 물을 넣은 빵은 그대로인데 네네. 카무디 효소를 넣은 쪽은 빠르게 분해돼요. 싹 나와. 빵 보이시나요? 같이 나와버렸어, 다. 녹았네. 분해가 다 된 거죠. 와. 야. 시원하다. 네. 살이 쭉 빠져. 이야. 제가 요즘 화장실 가면 저런다니까요. 그거 줘가지고. 아,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6주간 카무트 효소의 원료인 카무트를 섭취하게 한 결과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개선됐습니다. 또 게다가 관상복밀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요, 8주간 카무트를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과 혈당 또 인슐린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고지혈증이. 네. 오지혈증. 네. 예. 근데 카무트 효소 먹고 살이 이게 빠지니까 고지혈증도 정말 좋아지고 놀랍도록 좋아졌다고요. 진짜 고지혈증도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지신 거예요? 카무트 효소 먹기 전에 살이 쪘을 때는 중성지방 수치가 작년 10월에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이런 숫자는 처음 봤대요. 오. 700이 넘어요. 어머나. 와, 너무 높다. 710이요? 710?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 거 너무 아니에요? 높다. 진짜 심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아, 정상 수치가 얼마인 거죠, 원래? 중성지방 정상 수치는 150 이하인데요. 얼마나 좋아지신 거예요? 올해 4월 초에 어머!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중성지방 수치 보이시나요? 이야, 75?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진짜. 농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저게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지금 네. 말하잖아요. 카무트 효소 진짜. 제가 아까 진짜 자신감 있을만 했네요, 그죠? 느껴보니까 저희가 다 기쁘네요, 진짜. 네, 카무트 효소는요, 실제로 대장염이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에 걸린 동물에게 카무트 효소를 투여했더니 설사와 혈변의 빈도가 낮아지고요, 질병 활동 지수도 역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가 염증이 없어지면 또 우리 몸이 좀 건강해지면 제일 먼저 빛이 나게 되는 곳, 티가 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피부죠. 네. 힘나죠. 아, 빛나죠, 예. 빛이 나세요, 진짜. 다이어트 관리 16kg 잘하시네. 하면은 정말 이렇게 피부가 처지거든요. 원래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6kg 목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요. 늘어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깜짝 나 놀랐어요. 진짜 놀랍네. 근데 그 카무트 효소가 진짜 노화 방지 많이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직접 효과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방에 그냥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요, 7일간 카무트 효소를 투여한 대장염 쥐보다요, 13일간 투여한 쥐가 모든 지표에서 개선 효과가 뛰어났다고 하니까 소화불량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카무트 효소를 꾸준히 섭취하실수록 우리 이현희님처럼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부터 소화가 안 됐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소화 효소들이 나이가 들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노인의 소화 효소는 몇 배나 감소할까요? 소화 잘 안 된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세요. 맞아요. 네, 저희 효소가 보면은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다라고 네.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얼마인가? 아, 10배, 20배, 20배가 있네요. 30배. 이야, 이현희님은 10배, 아, 30배. 이현희 씨는 그렇죠. 30배까지 적으셨네요. 정답은요? 30배. 예. 이현희님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신다. 와. 아니, 근데 30배나 된다고요? 맞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된 음식 때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소화 효소를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전분으로 만든 풀에 지금 꾸덕한 상태 보이시죠? 네. 그렇죠. 예. 이 상태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카무트 효소를 넣고 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묽어져. 점점 물이 생겨요. 묽어져. 오, 액체가 돼버리네. 손가락에서 떨어지지 않던 전분물이 분해되면서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와, 신기하다. 이게 전분과 같은 탄수화물이 이렇게 빨리 물처럼 묽어지는 걸 우리가 소화된다라고 하는데 카무트 효소가 빠른 소화를 도와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천연 효소가 살아있나 봐요.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바로 되시.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야, 옛날에 투탕카멘 저거 가져갈 만했네요, 진짜. 무덤까지 귀한 카무트 효소인 만큼 조금씩
물이랑 조금씩 그래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먹을 때도 고구마 맛이 났는데 네. 고구마 맛이 희한하게 나요 이게. 고소해서 너무 맛있어. 고소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다니까요. 후식 같아요. 소화효소가 아니라 후식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선생님 카모트 효소 섭취할 때 뭐 주의할 점 있을까요? 100% 카모트를 원재료로 해서 천연 발효시킨 카모트 효소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또 정식으로 수입된 정품 카모트로 만든 효소인지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승희 약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수다 같아.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